안녕하세요, 도일가시입니다. 오랜만에 베란다 정원 근황을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초에 베란다 투어를 한번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그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요즘에도 베란다 정원의 근황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베란다 통로가 이 식물들에 의해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저 안에도 식물들이 많이 있고 또 이파리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저야 이렇게 잘 삐집고 왔다 갔다 하는데 카메라를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미루다가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식물들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주제를 한번 정해봤어요. 집에서 키우기 힘든 식물 탑5 이쪽에 딱 5가지의 큰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들 한번 위주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물이 바로 요 녀석이에요. 파스타 짜놈인데요. 요거는 제가 딱 1년 정도 키웠어요. 2020년 7월에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손바닥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파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핸드폰 화각이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요. 요걸 조금 더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하시죠? 엄청나게 큰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거의 왕토란보다 큰 잎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작년에 데려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조그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손바닥만한 잎이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가장 큰 잎이었어요. 요것만 보고도 와, 저는 이제 엄청 큰 파스타 짜놈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1년 만에 딱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화분도 이 덩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잎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줬어요. 이렇게 잎도 굉장히 튼튼하고 지금은 이렇게 꽃도 이렇게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꽃을 피우면 열매도 맺을 텐데요. 요걸 한번 파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핸드폰을 손으로 쥐고 조금 멀리 이렇게 해서 찍고 있어가지고 아마 목소리가 조금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몬스테라 알보예요. 몬스테라 알보는 제가 이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식물 중에 가장 오래 키운 거예요. 요거는 2019년 11월에 아마 제가 데리고 왔을 거예요. 10월일 수도 있고 얘가 이제 1년 반 정도 키우니까 이렇게 엄청 많이 자라주었습니다. 이제 키는 좀만 더 있으면은 베란다 천장에 닿을 것 같고요. 잎의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얘도 이제 손바닥으로 다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컸고 저렇게 구멍잎도 많이 났습니다. 얘도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굉장히 작았어요. 사실 굉장히 작은 편은 아니고 어느 정도 큰 사이즈의 잎이긴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작은 모습입니다. 얘도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화분에다 분갈이 해주고 지금 얘도 분갈이 해준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얘가 분갈이 해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위로 쭉쭉 타고 오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목대가 점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화분이 작아지고 영양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목대가 살짝 얇아지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알비로를 줘서 조금 영양분을 많이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근이라고 부르는 요 줄기에서 나오는 공중뿌리, 공기뿌리라고도 하는데요. 요것들이 화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화분 속에 뿌리가 들어가서 영양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굉장히 잘 클 거예요. 위에는 굉장히 두껍고 큰 잎도 많은데요. 얘도 사실 아기 때는 이렇게 작은 이런 아기 알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파리도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손바닥만한 이런 잎들이 있고 점점 올라가면서 잎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흰 무늬를 가진 부분은 이렇게 종종 타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맺힌 이제 물 때문에 이렇게 무르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키우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좀 탄 잎들이 있지만 또 올해 봄에 이렇게 자라난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잎들은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화각을 조금 작게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담아 보았어요. 이제 그럼 세 번째 녀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식물은 베루코섬이에요. 아직 잎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줄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잎 자루에 이렇게 털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 또한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얘도 키우다 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잎을 보여주는데요. 이 베루코섬의 매력은 이렇게 잎 뒷면에 나타나는 붉고 좀 검붉은 이런 색감이 매력인데요. 얘도 처음에는 이파리 3장짜리 제 친한 식물 친구분 중에 가온님이라고 계세요. 블로그 이웃님이기도 하신데요. 그분께 제가 분양을 받아서 얘도 딱 1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1년 정도 키우니까 이제 얘도 목대가 많이 굵어졌습니다. 얘도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줘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줄기에서 나오는 기근, 얘네들도 이제 좀 자라나오기도 하는데 몬스테라에 비해서 얘가 많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번식할 때 요 기근을 포함해서 이 마디 부분을 이제 삽목을 하면 이렇게 눈이 보여요. 요런 데서 이제 새끼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합니다. 지금 이파리를 좀 보여드리기가 힘든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엔 좀 지금 중간에 있는 잎이고 지금은 이렇게 새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잎이 이제 최근 잎인데요. 여기도 손깍지가 조금 껴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 잎이 이 몬스테라 알보에 좀 가려가지고 잎이 조금 찌그러졌는데요. 한번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화각을 넓혔는데도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잎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도 한번 뒤에서 봐볼까요? 뒷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색감이 멋있기 때문에 이걸 돌리기도 뭐하고 정말 아쉬운 그런 베루코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식물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베메라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까 보셨던 그 베루코섬과 멜라노크리섬을 교배해서 탄생한 식물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우는 이 필로덴드론류의 식물들 중에 가장 성장성이 좋고 키우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이파리가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베루코섬의 피를 받았지만 잎 뒷면이 뭐 특별하게 붉진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깍지벌레가 생겨서 약을 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크면 천장에 닿을 것 같은데요. 잎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잎도 많이 달고 있고 잘 크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베루코섬 화분이고요. 요게 베메라의 화분입니다. 생각보다 위에는 굉장히 큰데 화분은 한 20cm 밖에 되지가 않죠. 제가 이거 분갈이 할 때 아마 영상으로도 남겨놨을 거예요. 요 배합을 할 때, 흙배합을 할 때 알비료를 한 줌씩 넣어줬더니 아직까지 영양분이 풍부한지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얘도 아기 때는 이렇게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얇은 이런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기 뒤에는 지금 굉장히 더러운데 저기도 청소를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식물은 바로 요 히메 몬스테라예요. 요것도 제가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키우고 있는데요. 요 히메 몬스테라도 많이들 키우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작은 잎이었는데 이것도 오래 키우면 이렇게 손바닥보다 큰 구멍을 가진 잎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일자로 잘 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줬어요. 근데 2m짜리 지지대를 넘어서서 지금 천장에 이렇게 닿는데요. 이거를 좀 잘라줄까 아니면 다 분해를 해서 번식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그대로 두면 어떻게 자랄까 싶어가지고 그냥 뒀더니 막 천장에 닿았다가 내려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흘러내리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둬도 이제 두 그루지만 많이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신기한 점이 이 히메 몬스테라, 정확히는 라피도포라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줄기에서 새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번식을 했을 때만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자라서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새 줄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저기 밑에도 이렇게 뭐 하나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서 새 가지를 뻗어줘서 나중에는 굉장히 풍성한 이런 덩굴을 만드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얘도 아까 보셨던 베메라랑 베루코섬처럼 작은 화분에 심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얘도 이제 물이랑 영양분을 많이 주니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식물들 물 어떻게 주시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얘네들 물 한번 주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줄 때는 제가 아마 화분에다가만 주는 걸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그렇게들 많이 하시고요. 왜냐하면 잎에 물이 닿았을 때 뭐 이렇게 물음병이 오거나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겉흙이 마르면 일단 밑으로 물이 쭉 빠질 때까지 정말 흠뻑 물을 줍니다. 지금 모든 화분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알보가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알보에는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요. 원래는 지금보다 더 많이 줍니다. 이렇게 화분에 이제 물을 한번 준 다음에요. 잎에도 물 샤워를 시켜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수분이 조금 부족하고 건조할 때는 이제 응애가 생길 수도 있고 해충들이 조금 지금 발생해 있잖아요. 물 샤워를 시켜주면은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을 잎에 닿게 줘도 큰 문제 없이 잘 크니까요. 걱정 말고 이렇게 주셔도 돼요. 한번 물 줘볼게요. 그냥 이렇게 막 줘요. 힘의 몬스테라도 이렇게 물을 막 뿌려주고요. 대신 이렇게 물을 주면 제 몸도 옷이랑 다 젖기 때문에 샤워하기 전에 이렇게 잎에도 시원하게 물을 주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위로 막 쏴가지고 분수처럼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진짜 밖에 비 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보에도 이렇게 잎에 물이 잘 닿게 줘도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근에도 물 같은 거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원하게 물을 주는 편입니다. 파스타 짜놈도 잎에 이제 응애 같은 것도 생겼으니까 참 종종 이렇게 물 샤워를 시켜서 마무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키우기엔 너무 큰 식물 탑5를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와, 정말 힘들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이제 베란다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근황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